남들과 다르게 계속 뒤처지는 것만 같을 때.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2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살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50세에 사망했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미혼입니다. 반면 다른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오바마는 55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70세에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합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보다 뒤처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 자신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놀리지도 맙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 있을 뿐이고 당신도 당신의 시간대에 있는 것 뿐입니다. 인생은 행동하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푸세요.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이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에 아주 잘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당신에게. 오키야, 내게만은 아무런 불안한 생각도 가지지 마라. 이제 와서 알았다. 내 충고가 낀기울 백지 두께의 틈바구니도 없었다는 것을 말이다. 또한 내 마음이 든든하지 않으랴. 3남매의 막내둥이로 내가 너무 조숙인데 비해 너는 응석으로 자라느라고 말하자면 만숙이었다. 학교 시대에 인천이나 개성을 선생님께 이끌려가 본 이외에 너는 집 밖으로 심리를 모른다. 그런 내가 지금 국경을 넘어서 가 있구나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난다. 어린애로만 생각하던 네가 어느 틈에 그런 엄청난 어른이 되었노. 나는 망치로 골통을 얻어맞은 것처럼 어찔어찔한 가운데서도 내가 집을 나가지 않으면 안 된 이유를 생각해 본다. 기왕 나갔다. 나갔으니 집의 일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들이 부끄럽지 않은 성공을 향하여 전심을 써라. 나도 한 번은 나가야겠다. 이 흙을 굳게 지켜야 할 것도 잘 안다. 그러나 지켜야 할 직책과 나가야 할 직책과는 스스로 다를 줄 안다. 네가 나갔고 작은 오빠가 나가고 또 내가 나가버린다면 늙으신 부모는 누가 지키느냐고? 염려 마라. 그것은 맏자식된 내 일이니 내가 어떻게라도 하마. 해서 안 되면 혁혁한 장래를 위하여 불행한 과거가 휘상되었달 뿐이겠다. 하여간 이번 너의 일 때문에 내가 깨달은 바 많다. 나도 정신 차리마. 편지하여라. 이해 없는 세상에서 나만은 언제라도 네 편인 것을 잊지 마라. 세상은 넓다. 너를 놀라게 할 일도 많겠거니와 또 배울 것도 많으리라. 축복한다. 내가 화가를 꿈꾸던 시절 하루 오전 받고 모델 노릇 하여준 오키. 방탕불효한 이 큰오빠의 단 하나 이해자인 오키. 이제는 어느덧 어른이 되어서 말리 2억 사람이 된 오키. 네 장래를 축복한다. 이틀이나 걸렸다. 쓴 이 글이 도서를 잡기가 어려울 줄 아나 세상에 너 같은 동생을 가진 여러 오빠들에게도 이 글을 읽히고 싶은 마음에 감히 발표한다.
내 충정만을 사다오. 닷새 날 아침 너를 사랑하는 큰오빠 쓴다. 우울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신에게. 형의 저번 편지에서 내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어. 이제 그게 뭔지 말할 테니 그 후에 형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기를 바라. 외인부대에 입대하겠다는 형의 계획을 말하는 거야. 그건 절망에 빠져서 내린 결정이야. 그렇지? 난 형이 그런 직업을 진심으로 좋아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형은 그림을 전혀 그릴 수 없고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그런 상황이 형에게는 다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심어줬을 것 같아. 그러니 석 달 동안 일도 할 수 없으면서 비용만 드는 곳에 가서 보살핌을 받고도 벌어들이는 건 전혀 없을 거라고 고민했겠지. 하지만 형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긴 게 있어. 형 말대로 군인이 되어 그림을 그릴 수는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럴 경우 형은 기숙학교에 있는 학생처럼 지내야 할 거야. 만일 생레미의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받게 될 통제를 두려워한다면 군대 생활 속에는 형이 두려워할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전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은 내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만들까봐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걱정한 탓이 아닌가 싶어. 결국 형은 불필요하게 머리를 괴롭히고 있어. 작년은 내게 경제적으로 괜찮은 한 해였어. 그러니 내게 부담을 줄까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내가 보내는 것을 받았어도 괜찮아. 만일 생내미로 가는 것이 형에게 너무 불쾌한 일이 아니라면 딱 한 달만 그렇게 하도록 해. 거기서 전문 의사들에게 검사를 받고 그들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을 테니 말이야. 생레미의 원장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니 형을 직접 검진하기 전에는 외부 출입을 허용하는 일과 관련해서 어떤 언질도 줄 수 없다고 하더군. 하지만 그가 형을 만나보면 형이 밖에서 그림을 그리도록 허락할 게 분명해. 난 형이 아픈 원인의 대부분이 물질적 생활을 너무 무시해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생레미 요양원 같은 곳에서는 규칙적으로 식사 시간을 지킬 테고 그런 규칙성이 형에게는 덕이 되겠지. 형이 원한다면 엑스나 마르세유 쪽 시설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 형이 알아야 할 건 어떤 관점에서도 형 자신을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형이 완성한 작품들을 생각해봐. 그런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형은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야? 뭔가 훌륭한 것을 창조하는 것이 형의 강렬한 소망 아니었어? 이미 그런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었던 형이 도대체 왜 절망하는 거야? 게다가 이제 곧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 때가 다시 올 텐데 말이야. 피비 드 샤반, 드가, 그리고 다른 화가들을 봐도 그렇잖아. 형이 의지만 있다면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 형이 작업실로 돌아가서 습기 때문에 그림에 곰팡이가 핀 걸 봤을 때 절망감을 느끼기도 했겠지. 나도 무척 속이 상했어. 하지만 우리 희망을 갖기로 해. 형의 불행은 분명 끝날 거야. 1889년 5월 2일.
잠시 쉬는 당신을 다독이는 글. 우리가 열망할 건 아마도 존재의 변화가 아니다. 그대로 시들어가는 자기 존재를 되살리는 것이다. 막다른 곳에서 쳇바퀴처럼 도는 지루한 일상이 숨통을 막을 때 우리는 변신 욕망을 갖게 된다. 일상의 패턴을 바꿔서 그 충격으로 삶이 꿈틀, 움찔,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유럽이나 히말라야로 떠나고 새로 공부를 시작하고 직장을 그만둔다. 가끔 그래줘야만 숨을 쉬고 살겠는 비일상으로의 탈주라는 점에서 그것도 헛짓만은 아니다. 행복을 매일 느낄 수는 없지만 한 번의 행복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줘요. 매일 즐거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인생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일은 한 번이어도 충분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인생입니다. 행복을 찾는 방법은 자신에게 그 행복한 한 번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스스로 이겨내보고자 하는 당신에게 오늘 밤도 시간이 나에게 의미심장하게 말을 건다. 오늘 밤도 성장을 하겠냐고, 아니면 그저 그냥 지나가겠냐고. 인생의 파도를 만드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보통의 사람은 남이 만든 파도에 몸을 실지만 특별한 사람은 내가 만든 파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태운다. 마음 약국은 하루 24시간 풀 가동되고 있는데 주인은 그것도 모르고 늘 바깥에서만 행복을 찾아왔다. 마음 약사는 내 행복은 내가 조제한다는 신념을 갖고 매일 조금씩 행복을 만들어낸다. 때로 약간의 조제로는 어림도 없는 깊은 감정에 압도되기도 하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해낸다. 일반 약사가 약국의 선반에서 약을 꺼내는 것과 달리 마음 약사는 자신의 뇌에서 약을 꺼내는 게 다를 뿐이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생각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당신의 감정을 움직여주면 편할 텐데 당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 수고롭다. 하지만 이는 마음 관리 프로세스가 심플하다는 것이기도 하므로 오히려 마음 약사의 업무를 줄여주는 장점이 된다. 당신이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어도 해는 여전히 빛나고 바람은 여전히 상큼하며 꽃은 여전히 자태를 뽐내며 당신이 봐주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여전히 그들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당신 없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당신이 여력 없는 동안 당신을 기다리며 지켜주고 있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위로받고 싶은 당신에게 끝내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예감에 새벽잠을 설친 순간을 기어이 이겨내며 우린 참 치열하게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하루하루 마음 다치지 않고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이도 있으리라.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이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갔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쫓으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이마에 손을 얹는다. 당신 참 열심히 살았다. 내 이마에도 손을 얹어다오. 한 사람이 자신의 지문을 다른 이마에 새기며 위로하는 그 순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떨어져 나가고 거품처럼 들끓는 욕망에 휘둘리느라 제대로 누려보지 못한 침묵이 우리를 품어주리라.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지금까지 임민영이었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길 바랍니다. 잘 자요.